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가문의 종회가 있습니다만 왕가 전주시 가문, 그 중에서도 효령대군파 종회는 손꼽히는 명문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세운 궁독이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효령대군의 후덕함과 지혜는 현세의 후손들까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그러한 응축된 정신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번창한 명문 거족을 이끌어가며 사적 연구와 전례, 문화사업 등의 활발한 종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청권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권사는 첫째로 효령대군을 모시는 사당의 명칭이며, 둘째로 전주이시 효령대군파 종회의 이름이기도 하며, 셋째로 효령대군의 위덕과 사상을 선양하고 사적을 합리적으로 관리 유지하며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사단법인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청권이란 뜻에 대해 설명드리면, 중국 주나라 때에 태왕이 큰아들 태백과 둘째 아들 우중을 두고 셋째 아들인 계륵에게 양위하려는 부왕의 뜻을 알고 두 형제는 형만으로 가서 삭발문신하며 은관 미덕을, 후일에 공자가 논어 미자편에서 태백을 지덕이라 하고 우중을 신중청 폐중권, 즉 처실한 것이 청도함에 맞았고 스스로 패한 것은 권도함에 맞았다 하여 청권이라고 칭찬하신 유래가 있었습니다. 효령대군께서도 동생이신 충녕대군에게 성덕이 있음을 아시고 학문과 제덕을 숨기시면서 왕위를 겸손하게 양보하신 미덕에 대해 나의 형이 곧 청권이다라고 세종대왕께서 칭송하셨고, 후일에 정조께서 사당 편액을 청권사로 사액하신 데서 연유합니다. 청권사당은 효령대군과 부인이신 예성 부부인 혜주 정씨의 신주를 모신 곳으로서 영조 12년에 칙명으로 경기 가명에서 지어 이듬해인 영조 13년에 정면 3칸, 측면 2칸에 우진각 맞배 지붕에 사당이 중건되었으며, 정조 13년에 청권사 편액을 사액하셨고 1972년에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청권사 사당 뒤 일망무제로 탁 트인 영봉에 효령대군과 부인이신 예성 부부인 혜주 정씨의 묘소가 있습니다. 효령대군께서 성종 17년 5월 11일 91세로 하세하시어 이곳 임자지원에 모셔졌고, 부인이신 예성 부부인 혜주 정씨는 성종 1년 77세로 하세하시어 포천에 모셔졌다가 대군께서 하세하신 이후에 이곳으로 천장하게 되었습니다. 묘소 앞에는 비석과 혼유석이 각각 놓여 있고, 두 분의 묘소보다 한 단 아래 한가운데에는 나지막한 장명등이 있으며 좌우로는 문인석이 2구씩 세워져 있습니다. 구 신도비는 17대손 숭록대부 완순군 제화님이 비명을 짓고 15대손 가선대부 특진관 승우님이 썼으며 16대손 정헌대부 완성군 봉희님이 전자하고 18대 사손 통정대부 덕천군수 강주님이 1902년에 사당 옆에 신도비를 세웠습니다. 외산문은 화강암 대리석으로 축조된 11개 계단 위에 우진각 맞배 지붕으로 벽공에 의연히 솟은 웅장한 모습으로서 1985년부터 강구 연월 효령로를 바라보며 장엄하게 서 있는 청권사의 정문입니다. 정문 좌측에는 청권사 상징 표지석과 더불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호 지정 표지석이 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청권사의 조감도와 함께 국문과 영문으로 된 청권사 안내판이 있습니다. 모련제는 청권사의 제실로서 효령대군께서 절에 자주 가셨으므로 사찰처럼 높은 기단으로 축조되어 하기단 13계단 위에 통로를 만들고 다시 상기단 4계단 석계 위에 태백산 아름드리 홍성기둥을 세워 우진각 맞배 지붕으로 고색 창연한 건평 27평 무라일체 제시를 1991년에 준공하였습니다. 모련제실 앞에 있는 연못은 원신 방형의 전통을 본받고 잔잔한 정지 명경지수에 효령대군께서 좋아하시는 연꽃으로 채웠으며, 주변 경내에는 사계절 변하지 않는 반송을 비롯하여
철따라 아름답게 피고 지는 다양한 꽃들과 나무들로 우리 후손들이 1992년에 정성으로 마련한 정원입니다. 신도비는 1991년에 모련제 제실의 준공과 더불어 대군의 위덕을 기리기 위해 세웠으며 비문은 구신도비의 비문과 동일합니다. 한글 해설 와비는 대군의 신도 비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한글로 번역하여 1998년에 청권사에서 세운 것입니다. 청권사 외산문으로 들어오면 대군 묘소로 올라가는 언덕에 장엄하게 우뚝 서 있는 거대한 휘로감에 숭조 돈종의 네 글자가 제일 먼저 눈에 보입니다. 숭조란 조상을 높이 우러러 소중하게 공경하며, 돈종이란 일가 친척끼리 화목하자는 뜻으로서 우리 후손들의 다짐과 실천의 의지가 담겨져 영세토록 변하지 않는 검고 깊은 음각으로 1993년에 새겨져 침묵으로 모든 종친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권사 경내에서 대군 묘소로 올라가는 유수한 수목 언덕길에 오늘의 후손들이 깊고 끈끈한 대군 숙모의 정을 경청석에 담아 내일의 후손들을 위해 박석한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딜 때마다 대군 숙모의 추앙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효령 광장은 1991년 대군 묘화 중턱에 조성한 약 400여 평의 잔디 광장으로 대군 묘제, 장학금 수여식 등 청권사 숭조 돈종의 다양한 행사를 거행하는 광장으로서 구름처럼 모인 후손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효령대군과 예성 부부인의 원형 묘비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1997년에 별도 비각을 세워 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청권사옥은 지하 1층, 지상 3층, 총 건평 246평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1979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1988년 4월에 보수가 있었고 2001년 10월에는 신축에 버금가는 중수를 하였습니다. 청권사의 주차장과 경내를 잇는 곳에 연추문과 흡사하게 후문을 만들었으며 경내 대형 차량의 진입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출입문입니다. 사정문과 후문을 잇는 청권사 경내 담장은 석조로 축조된 담으로 총 길이는 898m이며 1988년에 완공한 것입니다. 효령대군께서는 1396년 태조 5년 조선 제3대 태종대왕과 원경왕후의 둘째 왕자로 태어나셨으며 휘는 보, 자는 선숙, 호는 연강이십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효령대군께서는 어려서부터 총명민첩하시며 오나 문명하셨고 효제 충신의 자질을 갖추셨으며 글 읽기를 좋아하시고 무예에도 능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2세에 해주 정씨를 배위로 맞이하셨고 17세에 효령대군으로 진봉되셨으며 효성이 지극하시어 부왕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고 동생이신 충녕대군에게 성덕이 있음을 아시고 학문과 제덕을 숨기시면서 왕위를 겸손하게 사양하셨습니다. 조선 왕조 개국 초기 억불숭유 정책에 입각한 왕권 확립과 종교 변혁기에 동요하는 백성들의 민심 위반을 총화로 이끌기 위해 대군께서는 유불 조화론을 주창하셨고 나라의 안정과 왕정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시며 보국 안민과 태평성대를 위하는 위협에 전념하셨습니다. 효령대군께서는 왕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공명과 부귀영화를 저버리고 초탈하신 삶으로 한평생 충, 효, 덕, 우애, 겸손, 검소, 조화, 화목 등을 몸소 실천하시며 태조 고황제로부터 9대 성정대왕에 이르기까지 9분의 조정을 보필하시면서 명예와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왕실의 번영과 나라 발전의 공헌과 충성을 다하셨으며 왕실의 큰 어른으로서 존경과 예우를 받으시며 천수를 사시다가 1486년 5월 11일 91세를 일기로 하세하시어 이곳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예장되셨습니다. 그리고 1865년 고종 2년에 종묘 공신당 세종묘정에 배향되셨습니다. 시효는 정효이시며 정효의 뜻은 너그럽기를 즐기며 고종명한 것을 정이라 하고
지혜롭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 것을 효라고 합니다. 스라야는 7남 2녀와 손자 33인 그리고 증손자 110인을 두셨으며 여섯째 아드님이신 원천군은 아우 성령대군에게 출계시켰습니다. 그리고 배위이신 예성 부부인 해주 정씨는 의정부 좌찬성 정혁공의 따님으로서 1394년 태조 3년에 태어나 14세에 대군의 배필이 되셨으며 혼례 후 첫 봉호는 수구의 웅주셨고 1417년에 삼안국 대부인으로 진봉되셨으며 1432년에 예성 부부인으로 개봉되셨습니다. 예성 부부인의 덕행은 당대 대군의 부인들 중에 으뜸이셨고 왕실에서 비빈을 맞이하거나 대군, 공주 등의 혼례를 할 때면 언제나 부부인께서 주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효령과의 거대한 혈연 공동체 기틀을 마련하신 예성 부부인께서는 현숙하신 조선 왕실의 모범적인 여성이셨으며 가정교육이 철저하시어 그 유훈이 대대로 이어져서 외손녀들이 중종대왕 이후 26명이나 왕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성 부부인께서는 부덕하신 왕실의 어른으로서 63년 동안 대군을 정성껏 내조 해로하시면서 수복을 누리시다가 1470년 성종 1년 향년 77세를 일기로 하세하셨습니다. 오태 효령대군 영당은 경상북도 상주군 공검면 오태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973년 3월 상주 오태 사당에 모신 효령대군의 위패를 청권사로, 청권사에 모신 대군의 영정을 오태 사당으로 이안하여 오태 사당을 효령대군 영당으로 개칭하였습니다. 전후 1세기가 넘는 풍상 속에 한많은 애환이 서려 있는 유서 깊은 함창 땅에 오태 사당을 후손들과 더불어 영원히 수호 보존하고자 하는 결의에 따라 1989년 10월에 청운제를 신축하였으며 또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확장하여 1995년 9월 대군 영당을 중건하여 효령대군과 예성 부부인의 신주를 옮겨 모신 양력 3월 25일을 정일하여 제향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 공검 오태리에 관리사를 비롯하여 대지, 닭, 임야 등 약 7,050여 평의 청원사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효령대군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국태민안을 위해 이룩하신 수많은 위협들이 12사화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격동의 민족순환사를 겪으면서 세월의 흐름 속에 소진되어 오늘날 우리 후손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굴된 사적과 문헌을 중심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효령대군 향헌은 우리나라 최초 지방자치제도의 규범으로서 대군께서 향헌 56조를 제정하시어 대민 접촉을 통해 의식 교화에 헌신하셨습니다. 향헌 56조는 선목 21조와 악목 35조의 대별 구조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좌표 설정하고 비교 반추하도록 보다 차원 높은 자치사회 실천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후일 대군의 향헌을 기초로 하여 1489년 성종 20년엔 전국 단위 각 군의 향청이 설치되었고 1519년 중종 14년엔 전국에 향헌법이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대군께서 어린 시절 13세 때 쓰신 사자명구 24자입니다. 효령대군께서는 부모 은중 장수 태골 경화부를 천안시 광덕사에서 사경하셨습니다. 부모 은중경은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가를 10가지로 구분하여 사경하셨으며 장수 태골경은 부모의 책임과 더불어 진리설 내용을 사경하셨습니다. 사경하신 총 글자의 수는 11,551자이며 보물 제124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조 14년 원각사 준공식에 즈음하여 효령대군께서 매월당 김시습에게 보낸 서한으로 효령대군의 서정적인 자아시상이 잘 표현된 문체입니다. 효령대군께서 성종 13년에 전남 강진에 있는 만덕사에 수륙제를 위한 전답 10개를 시주하신 대군 친필 문서입니다. 묘법연화경은 목판본 4권 1책으로 세종 30년에 효령대군께서 안평대군과 함께 간행하신 것으로 보물 제76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종영가집 원에는 목판본 2권 2책으로 해초와 더불어 효령대군께서 교정 간행하신 것으로 보물 제77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권 끝에 효령대군께서 쓰신 발문이 중세 국어학 연구에 귀중한 문헌 자료입니다. 금강경 언에는 세조 9년에 한계이와 함께 효령대군께서 구격하신 것으로 보물 제77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야심경 언에는 세조 10년에 한계이와 함께 효령대군께서 구격하시고 해초와 함께 교정하시어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물 제77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각경은 목판본 10책으로 세조 10년에 신미, 한계이와 더불어 효령대군께서 번역하시어 간행한 것입니다. 희우정은 세종 6년에 효령대군께서 한강 하류에 수려한 기슭 안반 위에 정자를 짓고 합강정이라 하셨는데 이듬해 5월에 세종대왕께서 심한 가뭄에 농정을 살피기 위해 거동하실 때에 때마침 단비가 내려 매우 기뻐하시며 희우정으로 고쳐서 사폐하셨습니다. 1484년에 성종의 형이신 월산대군이 희우정을 수리를 하여 경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다는 뜻에서 망원정으로 개칭하였고 또 연산군 12년에는 천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규모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수려정으로 개칭하였으나 그해 9월 중정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자 공사는 중단되고 다시 망원정으로 복칭되어 원래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25년 을죽 대홍수와 한강 개발 등으로 원래의 정자는 소실되었으며 1988년 한강변 문화유적 복원 계획에 따라 1989년 10월에 완성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자 전면에는 망원정, 후면에는 희우정으로 사폐되어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각 사진은 현재 종로 2가 탑골공원의 자리입니다. 고려 때에는 흥복사였고 세조 10년에 효령대군을 원각사 창건의 조성도 제조로 삼으시고 사명을 원각사라고 고쳤습니다. 그러나 조선 전기까지 있었던 원각사를 연산군이 폐사하고 광무 1년에 시민공원으로 꾸며졌으며 일제강점기인 1919년엔 3.1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1992년부터 이곳의 옛 지명을 따라 파고다 공원에서 탑골공원으로 개칭하여 사적 제354호로 지정하였습니다. 원각사 10층 석탑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 2가 탑골공원 안에 있으며 세조 13년에 효령대군께서 감독하셔 완성시킨 탑으로 국보 제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각사 10층 석탑은 타파 사상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조각 솜씨를 보여주는 아주 세련된 석탑입니다. 기단부가 3층이고 탑신이 10층으로 전체를 대리석으로 건조하였으며 각 층마다 그 수려하고도 기계적인 면에 예술성이 뛰어난 걸작품입니다. 보물 2호인 원각사 대종, 즉 보신각종은 세조 13년에 효령대군께서 도제조가 되어 주조 감동하여 만든 큰 종입니다. 원각사 대종이 중종 31년 원각사에서 숭례문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고종 6년에 보신각으로 옮겨졌으며 고종 32년 종루에 보신각이라는 현판을 내걸게 되면서 보신각종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광복 후부터 제야에 보신각종을 쳐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감화시켰습니다만 종의 장기 보존을 위해 1985년에 새 종을 주조한 후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흥천사는 태조 4년에 신덕왕후 강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대가람 사찰로 세조 7년에 효령대군께서 주장하에 대종이 주조된 것으로 종면에 감주 도제조 효령대군 신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흥천사 화재로 전각이 소실되자 흥천사 대종은 창덕궁으로 옮겨졌고 일제 때에 다시 덕수궁으로 옮겨져 현재 덕수궁 안 광명문에 걸려 있습니다. 관악산 연주함은 신라 문왕 17년에 의상이 관악사라는 이름으로 세운 사찰로서 태조께서 중청하셨고 태종 11년에 효령대군께서 연주함이라고 하시고 현 위치로 옮겨 세우셨습니다.
연주되는 효령대군께서 심신을 수련하신 도량입니다. 해발 629m, 관악산 최고 가파른 암상 봉우리에 여러 개의 크고 작은 기암괴석이 솟아 깎아지는 듯한 절벽 낭떠러지, 천인단의 한 연주봉 난간 위에 있는 연주대. 이곳에 응진전의 전각이 있으며 지금은 경기도 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주암 3층 석탑은 관악산 연주암 대웅전 앞에 있는 석탑입니다. 이 탑은 효령대군께서 연주암에 머무시면서 수도하실 때 조성하신 탑으로 높이 3.6m 주변에 석조 난간을 둘러 탑을 보호하고 있으며 4개의 판석과 이루어진 기단부는 각 판석을 서로 맞물리도록 구성하여 우주처럼 모각 표현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효령각의 효령대군 영정의 크기는 가로 82cm, 세로 110cm입니다. 익성관 형태의 황색 관물을 쓰시고 밑단, 소매, 목들레 등의 녹색으로 단처리가 된 홍포를 입으셨으며 손잡이에 용 모양으로 장식된 긴 평상처럼 생긴 의자에 정면을 보고 앉아 계시는 전신 좌상으로 관물을 비롯하여 각대, 홍포의 문양 등은 금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효령대군의 영정은 조선 초기의 초상화가 거의 전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조선 초기 초상화를 연구하는 데 매우 가치가 높으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효령대군 영정 제작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군께서 연주암 산사에 머무시면서 수행을 하셨다는 연유로 인하여 연주암에서 대군의 영정이 오랜 세월 대웅전 한 구석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를 아는 많은 종현들이 안타깝게 여겨오던 차에 청권사 이사회에서 영정각의 건립 추진 의결로 1994년 6월 3일 이수홍 이사장님이 연주암 주지 이자승 스님과 영정각 건립의 합의로 인하여 1995년 4월 27일에 효령각을 낙성하여 대군의 영정을 이운 안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효령각의 현판은 당시 조계종 종정이신 월하 큰 스님의 휘호입니다. 용문산 상원사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절로서 효령대군의 농장까지 있었던 원찰입니다. 특히 단종 1년에 효령대군께서 범정을 주조하시어 이 절에 시주하였으나 지금은 종로 조계사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천보산 회암사지는 경기도 양주 천보산에 있는 사찰터로서 효령대군의 원찰이 있었던 곳입니다. 효령대군께서 세종 16년에 중수하시고 또 세조 10년 4월에 전국의 승려들을 불러 모아 원각경 설법회를 열었던 곳이기도 하며 사적 제12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대산 상원사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에 있는 사찰로 1466년 세조께서 거동시에 효령대군께서 문무백관들과 함께 수가하셨고 또 세조께서 고향에 의해 자객의 습격을 피하신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2002년 7월에 문화유산 발굴조사단이 월정사 경내 보물 제139호의 석조 보살좌상 부근지역 발굴에서 양령 효령대군의 이름이 새겨진 안막새 기와가 출토되므로 비로소 효령대군께서 상원사 중창에 관여하신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정암산 법천 사진은 강원도 원주시 불원면 법천리 명봉산 기슭에 있으며 법천산은 소진되어 효령대군께서 시주로 조성 봉안하신 목조 아미탑을 상은 희방사와 초암사를 거쳐 현재는 영주 흑석사로 옮겨져 보존하고 있습니다. 영주 흑석사 목조 아미탑을 상의 복장 유물이 1993년에 발견되어 보건문 말미에 효령대군의 친필과 더불어 자로된 낙관, 선숙이 찍혀 있으며 국보 제28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덕사는 천안시 광덕리에 있는 사찰로 세종 20년에 효령대군께서 사경하신 부모은중 장수태골 경화부는 1997년에 보물 제124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적비는 효령대군께서 부모은중 장수태골 경화부를 사경하시어 예성 부부인과 함께 시주한 사적을 기념하기 위해 새긴 사적비입니다. 능가산 실상사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 천왕봉과 인장봉 사이에 있었으며 세조 12년에 효령대군께서 쓰신 능가산 실상사 중창 발원문, 원문, 사경, 인경 등
수백 권의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6.25 전쟁 때 철과 함께 소실되었고 지금은 사지만 남아 전북기념물 제7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운사는 금강산 4대 사찰의 하나로 세조실록에 의하면 세조 12년 효령대군께서 세조와 함께 표운사에 머물러 수륙제를 베풀었는데 사리가 분신되고 상운, 서기, 우화 등의 기현상이 일어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사찰입니다. 화암산은 전북 완주군 운주면 불명산 남쪽 기슭에 있으며 예종 1년에 효령대군께서 정의옹주, 영순군, 복성군 등과 더불어 화주가 되시어 불설 예수시황 생칠경을 간행한 것으로 보물 제663호로 지정되어 지금은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태안산은 전남 곡성군 축곡면 독리산 중턱에 있으며 사찰 내에 효령대군의 원당과 영당이 있었으나 고종 16년에 화재로 소진되고 6.25 전쟁 때 소실되어 현재는 효령대군의 수결이 지킨 시승문과 노자벽, 면제 완문 등이 보존되어 있으며 대발은 보물 제95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발은 지름이 92cm 한 쌍으로 세종 29년에 대공덕주 효령대군께서 조성하셨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완문은 숙종 39년에 종친부에서 태안사 주지에게 내린 문서로서 효령대군의 원당이므로 노역과 자벽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과 그 시행 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만덕산은 전남 강진군 도안면 만덕리에 있는 효령대군의 원찰로서 대종 12년에 대군께서 대시주로 중창하였고 성종 13년에는 대군께서 전답 10결 약 3만 1000평을 보시하시어 수륙제를 계속 올리도록 하신 시승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이산은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에 있는 사찰로서 특히 세종 12년에 효령대군께서 지휘하신 목조 극락전의 건축미는 뛰어납니다. 맞배 지붕의 주심 포집으로 내부에 전혀 기둥이 없고 벽화의 예술성 또한 특이하여 국보 제1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불갑산은 전남 영광군 불갑면 무왕리에 있는 사찰로서 이곳에 효령대군의 송독비가 있었으나 지금은 비대만 남아있고 비시는 쌍종루 밑에 묻혀있다고 전해집니다. 유점산은 금강산 4대 사찰 중에서도 가장 크고 웅장한 사찰로서 태종 8년에 효령대군께서는 부왕으로부터 하사받아 백금 2만 냥을 시조하여 3000칸을 중건한 것을 비롯하여 대군께서 도제제로 참여하신 문헌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소실되어 유점사의 동정은 묘향산으로 옮겨지고 지금은 13층 석탑과 빈 절터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조선 초기 숭유를 국가 기본 정책으로 내세워 불교를 탄압할 때 왕자들 중에 유독 효령대군께서 왕권 확립과 종교 변혁기에 동요하는 백성들의 민심 이반을 총화로 이끌기 위해 용약투신한 선각자로서 불교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효령대군을 생불이라고 호칭한 것은 대군의 용기와 우주관 그리고 불교 발전에 기여하신 공덕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효령대군께서 중이 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론 유교의 세간 도덕을 잘 지키시면서 나라의 안정과 왕정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시기 위해 대군께서는 유불조화론을 주창하신 위대한 선도자였습니다. 효령대군께서는 7남 2녀를 두셨으며 자녀분 모두는 선조의 선의덕을 기리는 자손들로서
숭조지심이 어질고 돈종의 정분과 형제 간의 우애 또한 남다르게 깊으셨습니다. 칠형제분들에 대한 행적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의성군은 1411년 태종 11년에 대군과 예성 부부인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으며 휘는 채, 자는 자홍이시며 배위는 회인군 부인 성주이씨로 직장 차공의 따님이십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는 의성군을 가상히 여기시어 내장에 서책을 내려주시고 사랑함이 날마다 돈독하여 항상 궁중에 입시하면서 여러 아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초휘는 용이었으나 채로 세조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세종 2년에 의성군으로 봉해지셨고 성종 20년 종친의 최고 품계인 정일품 현록대부에 오르셨습니다. 1493년 성종 24년 8월 13일 83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으며 시호는 호민이십니다. 스라에는 7남 6녀를 두셨으며 묘소는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엄현리 수천동에 있으며 제실은 모민제입니다. 서원군은 1413년 태종 13년 대군과 예성 부부인의 둘째 아드님으로 태어나셨으며 휘는 친, 자는 사인이시며 배위는 의령군 부인 경주 이시이신 관찰사 희의 따님과 청거수의 생모이신 원주 변씨 군기 판관 상근의 따님이십니다. 세종 11년에 서원군으로 봉해지셨고 사은 정사를 역임하셨으며 세조 5년 종일품 가덕 대부에 오르셨습니다. 1475년 성종 6년 10월 2일 63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으며 시호는 이안이십니다. 스라에는 6남 5녀를 두셨으며 묘소는 초장이 금천 삼성산 금불암리 현 관악구 상도동 간저였으나 서울특별시 확장 계획으로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천마봉 갑자에 옮기셨다가 분당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1990년 12월 경기도 포천군 소호읍 202 5자로 옮겼으며 제실은 효안제입니다. 보성군은 1416년 태종 16년 대군과 예성 부부인의 셋째 아드님으로 태어나셨으며 휘는 갑이시며 배위는 청풍군 부인 합천 이씨로 광록시 소경 무창의 따님이십니다. 세종 14년 보성군으로 봉해지셨고 연산 3년 종친의 최고 품계인 정일품 현록대부에 오르셨으며 세조 때에 선전관, 좌상대장 등으로 공헌하셨습니다. 88세인 1503년 연산 9년까지 생존하신 기록이 왕조실록에 있고 별세하신 연도는 미상이며 특히 임종시 시호와 예장을 받지 않겠다라는 유언을 남기시어 묘비에는 조선국 왕손 현록대부 보성군 치묘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스라에는 7남 6녀를 두셨으며 묘소는 초장이 금천 박달골 오자였으나 1941년 6월 11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미자로 옮겼으며 제실은 보청제입니다. 나간군은 1417년 태종 17년 대군과 예성 부부인의 넷째 아드님으로 태어나셨으며 휘는 영, 자는 사안이시며 배위는 양산군부인 언양 김씨로 주부 중행의 따님이십니다. 세종 15년 나간군으로 봉해지셨고 세조 6년 종일품 가덕대부에 오르셨습니다. 성품이 관화하시어 남을 거스르는 일이 없었으며 1474년 성종 5년 5월 28일 58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으며 시호는 이안이십니다. 스라에는 1남 1녀를 두셨으며 묘소는 초장이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서초 명달리 건좌였으나 서울특별시 확장 계획으로 1968년 2월 23일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능평리로 옮겼으며 제실은 이안제입니다. 영천군은 1419년 세종 1년 대군과 예성 부부인의 다섯째 아드님으로 태어나셨으며 휘는 정, 자는 안지이시며 배위는 군부인 예천 권씨로 직장 광의 따님이십니다. 세종 18년에 영천군으로 봉해지셨고 성종 20년 정일품 흥록대부에 오르셨습니다. 성품이 순진 근엄하시어 무슨 일이든지 곧게 행하셨고 79세인 1497년 연산 3년까지 생존하신 기록이 왕조실록에 있으나 별세하신 연도는 미상이며 시호는 호안이십니다. 스라에는 2남 3녀를 두셨으며 묘소는 초장이 경기도 과천 상초리 선산국내 미자였으나 서울특별시 확장 계획으로 1970년 3월 5일 전북 정읍시 칠보면 신흥리
왕림동 축자로 옮겼으며 제실은 영암제입니다. 원천군은 1423년 세종 6년에 대군과 예성 부부인의 6째 아드님으로 태어나셨으며 휘는 의이시며 효령대군의 동생이신 성룡대군에게로 출계하셨습니다. 대군의 7번째 아드님이신 안강도정은 1430년 세종 12년에 대군과 평의 손씨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며 안강도정의 휘는 양이시며 배위는 신부인 진주류씨와 한평이씨이십니다. 세종 26년 창선대부 안강정에 제수된 후 성종 20년에 정삼품 명선대부에 오르셨으며 별세한 연도는 미상입니다. 스라에는 7남 2녀를 두셨으며 묘소는 실전되어 1981년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광덕산 을좌에 설단하였다가 1988년 경기도 양주군 백성면 방성리 산 192번지 을좌에 천단하였으며 제실은 해강제입니다. 효령가의 내외 자손들은 모두 번창하여 효령혈맥이라는 거대한 혈연 공동체를 형성하여 고관이나 석학을 비롯하여 국가에 이바지하는 준재들이 대거 배출되었습니다만 특히 효령대군과 예성 부부인의 슬하에 외손들 또한 번창하여 중종때를 기점으로 순종때 이르기까지 비빈이 26명이나 배출되었습니다. 자녀별로 수치의 일부 중복관계를 포함해서 살펴보면 장자 의성군 계열에서 12명, 이자 서원군 계열에서 3명, 3자 보성군 계열에서 10명, 4자 나간군 계열에서 2명, 5자 영천군 계열에서 6명, 4위 이훈 계열에서 1명입니다. 청권사의 재앙은 5월 11일 효령대군 기신제를 비롯하여 8월 25일 예성 부부인 기신제, 10월 5일 묘제, 3월 25일 오태영당 제향, 4월 초파일과 우란 분절의 효령각 풍심, 그리고 설날, 한식, 추석, 동지 등의 절사와 상망이 있습니다. 선계 능제양은 4월 10일 조경단 대제를 비롯하여 6월 27일 태조 고황제 건원능 제양과 6월 8일 태종대왕, 그리고 8월 27일 원경왕후의 헌능 제향이 있습니다. 본사가 서평하는 능제양은 4월 3일 영조대왕비 정성왕후 서씨의 능인 홍능제양과 4월 22일 영조대왕을 비롯한 계비 정선왕후 김씨의 능인 원능제양을 서평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청권사는 전주시 효령대군파 후손들이 대군의 위덕을 높이 받들고 사상을 후대들에게 전승시키며 종사를 합리적으로 관리 유지하기 위해 1970년 7월 11일에 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청권사의 조직은 이사장을 포함한 집행기구로 이사회 이사 19명과 의결기구로 총회 대의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기구로 감사 3명이 있습니다. 또한 종실 2세, 3세, 4세의 종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소문종을 대표하고 대의원을 선출하는 문중대표 316명이 있습니다. 사무직원들의 조직기구는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총무부, 문화부, 관리부 등의 3개 부서로 구분 조직되어 30여 명의 직원들이 청권사 행정 업무 및 관리 전반의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대의원 중에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운영위원들은 육자파 종회별 소속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합니다. 예법은 천리의 절문이요 인사의 의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청권사 전례위원회는 숭조 돈종을 성취하며 전례 문화를 연구하고 선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속을 강화하고 널리 보급하며 민족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권사 문화위원회는 대군의 위덕과 사상을 구현하며 사적을 발굴 정리하고 보존 보급하며 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효령대군파의 족보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780년 정조 4년에 15권으로 최초로 가령된 정여공 자손보 일명 구경자보를 비롯하여 1864년 고종 원년 갑자년에 34권으로 간행한 선원속보, 1900년 광무 4년 경자년에
44권으로 간행한 선원속보, 일명 신경자보. 1922년 효령대군 정효공파 보수에서 37권으로 간행한 임술보. 1957년에 정효공파 보수에서 41권으로 간행한 정유보. 1983년 효령대군 정효공 세보편찬위원회에서 25권으로 간행한 계해보 등 6회에 걸쳐 간행한 족보입니다. 효령대군께서 친제하신 시문, 전문 등과 열성조의 어제 교서 등을 15대선 봉조와 도누님께서 찾아내어 후손들에게 전승하기 위해 1844년 발간한 청권지뷰 원편과 제학 승우님께서 사패문, 치제문, 사승문 등을 수집하여 1909년에 간행한 속편을 합본하여 1971년에 처음으로 간행한 청권지뷰 전영인본을 비롯하여 효령대군 사적 청권지뷰, 병화연보, 성광유고, 구천유고, 대군위덕추모 한시집, 전례요람, 운강전집, 사적대관, 송교유고, 추천문집, 30년사, 대군일대기, 예성부부인 소고 등 이 모든 책들이 그동안 청권사에서 간행한 도서들입니다. 청권사본은 1987년 창간호가 발행된 이후 기간지로서 청권사의 모든 소식들과 더불어 학자들의 연구 논문을 비롯하여 종친들의 다양한 컬럼과 포커스를 함께 담아 매회 약 7천여 부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효령빌딩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987년 제8대 이사장 재임 시에 수익성 높은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종현들의 결의에 따라 청권사 소유의 토지 일부를 매각하여 대지 330평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건평 3,446평에 70% 지분인 1층에서 12층까지 2,425평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청권빌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8의 1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988년 제8대 이사장 재임 시에 본사 소유의 대지 112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 226평을 준공하여 임대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효령빌딩 동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4의 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4년 제9대 이사장 재임 시에 본사 소유의 대지 393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평 912평을 준공하였습니다. 효령빌딩 서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3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4년 제9대 이사장 재임 시에 본사 소유의 대지 578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 610평을 준공하여 임대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효령빌딩을 비롯하여 서초구 방배동의 청권빌딩과 효령빌딩 동관과 효령빌딩 서관은 청권사의 종재이며 이 건물들의 임대 수입으로 청권사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90의 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청권사 경내는 문화재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13,901평입니다. 또 담장 밖에 임야 924평과 서초구 방배동 43의 6번지 외에 두 필지인 안산의 면적은 41,735평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친을 하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청권사는 효령대군의 유지를 받들어 한 차원 높은 민족 집단으로서 국가 사회의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고 공헌할 수 있는 선도의 꿈을 품고 있습니다. 효령대상은 공명과 영화를 초탈하고 충, 효, 덕, 우애, 겸손, 조화, 화목을 실천하며 위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윤리도덕과 의식교화에 헌신하신 효령대군의 유지를 받들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7년 청권사에서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는 상입니다. 효령대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문화 일반 및 정신문화 분야의 발전을 위해 사회봉사, 문화, 효도 부문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여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분들을 찾아 시상하는 상이기에
더욱더 큰 보람과 남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효령대상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효령대상 시상식을 열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회봉사 정신과 추모 사상을 높인 사람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사회봉사 부문은 사회복지국 공동모금회 이세중 회장이, 문화부문 김후란 시인, 효도 부문 춘천문화원 이대근 원장과 광주광역시 황일봉 남구청장이 상을 받았습니다. 효령대군의 후손들 중에 우수한 영재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뒷받침하고자 1987년부터 학업 성적이 우수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엄선하여 매년 효령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동양지대가 될 우리 후손들을 위해 앞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속의 효령대군의 영광과 청권사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더욱 쉽게 이해하며 참여하는 열린 정보 공유장인 인터넷상의 청권사 공식 홈페이지가 2004년 6월에 오픈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권사의 사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우리 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CD 족보를 제작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동안 청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1780년 효령대군 후손들이 최초로 발행한 정효공 자손보를 비롯하여 갑자보, 신경자보, 임술보, 정유보, 계해보 등 6회에 걸쳐 편수 간행된 족보를 청권사 공식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그리고 CD 족보를 제작하여 많은 종친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사실 이제까지 일부 종친들의 전유물로만 생각되었던 족보 이기 문화를 전 종친들의 알 권리 충족과 더불어 족보 공동 소유의 열린 문화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 핏줄의 혈연 공동체로서 오늘날 떳떳하게 청사에 빛나는 가문으로 융성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집안을 한 나라로 만드는 지대한 위력을 지닌 명실상부한 명문 거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위대한 후손들입니다. 갈래의 후손들이 많고 적고 간에 우리 모두는 한 혈맥으로 이어진 대군 한 분의 후손들입니다. 종친은 선택이 아니라 신의 선물입니다. 우리 종친들은 언제나 참모습을 잃지 않고 전통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며 추원 법원과 돈종의 정신을 반추하고 늘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슴속 깊이 새겨 효령대군의 심오한 사상과 위협을 영구히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